단돈 10만원부터 시작하는 부자 수업이 있습니다. 돈 공부가 처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부터 알아간다는 게 중요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합니다. 왜냐면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 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제 생각을 버무려서 함께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부자 되는 바이블이자 10만원으로도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얼마든지 부를 쌓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재테크 쪽에 책이 참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도 신간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요. 확실히 화랑기가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말까지죠. 이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책이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이번에 제가 읽은 이 책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2019년에 나왔습니다. 저자가 20년 넘게 경험했던 노하우를 말해요. 하락기 그리고 상승기를 모두 겪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회사 생활 당시에 2007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은 것처럼요. 이런 경험은 신뢰도 그리고 신빙성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저는 돈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많은 돈이 이끌려오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냉혹한 자본주의에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고요. 제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실제로도 많이 봤고요. 저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돈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은 후에 체념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인생 대부분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걱정 그리고 고민은 대부분 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욜로, 이런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략 한 5년 전쯤부터 나타났는데 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떨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난 즐기는 게 좋아, 번 돈은 내 현재를 위해서 다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현재의 고민 그리고 문제를 회피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더욱 생산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책에서 저자는 5가지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기존의 소득 늘리기, 둘째는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셋째는 결혼을 잘하는 것, 넷째는 로또에 당첨되는 것, 다섯 번째는 도박, 강도, 절도 등의 불법적 행위입니다.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지 못하실 거예요. 셋째도 기혼자라면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두 가지예요. 바로 기존 소득 늘리기, 새로운 소득 만들기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 생산적인 사고 방식을 해야 돼요. 소득에서 지출을 줄이고 잉여 자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돈을 기회라 생각하고 자신에게 투자해야 해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 그리고 정성이 필요해요. 책의 저자도 계속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단기간 이것이 가능했다라면 대한민국엔 이미 부자가 가득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책과 강의가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 플랜을 갖고 생산수단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노동으로 시간과 돈을 바꿔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우화, 혹시 이 책을 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쇠약해집니다. 언제까지 몸 건강히 늘 지금처럼 일할 수는 없어요. 나이가 들면 퇴직이라는 이슈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쏟았던 시간의 가치, 이거는 회사 밖에서 대부분 사라져요. 퇴사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시간을 투여한 만큼 그 가치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는 내 시간을 대가로 급여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한들 그곳의 오너가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드라마처럼 그 회사를 전략적으로 사버릴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회사가 여러분을 이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회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의리의 영역을 논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책에는 주식, 부동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4개의 단계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노하우도 얘기를 해주죠. 그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 시점에 대한 것이죠.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대중들이 팔 때,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대중들이 살 때, 즉 대중과 반대로 행동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고점이냐
타점인지 저점인지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서점으로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저도 또한 잘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트렌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이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많이 낸 투자물에 대한 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출간이 된다면 그때 꼭대기라고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독서를 통해서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기분입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많이 지혜를 배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돈 공부는 처음이라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